레게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오늘 안녕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냉랭하게 가라앉고 있는데요. 세제 개편안 얘기가 탁 나오게 되면서 깜짝 놀랄 만큼의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대 낙폭이죠? 그렇습니다. 창호형 저 없는 동안 안 지키고 뭐 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지켜보려고 했는데 오늘 네. 이 상황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 3일 동안 제가 살짝 랭킹쇼 자리에 없는 사이에 오늘 아닙니다. 자리 없는 사이엔 괜찮았고 오늘 네. 이러니까 그렇죠. 랭킹쇼 효과 때문에 막판에 낙폭을 만회를 하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또 오늘 낙폭을 저는 줄이나 싶다가도 또다시 키워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시장의 우려감, 공포감이 다시 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창의 분위기도 지금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웬만한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 종목들 그 중에 선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질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갖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인지 종목 진단을 받아보면서 판단을 해보시죠. 네, 나만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이 우리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비를 다 같이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는 어쩔 수가 없었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8월 이제 막 시작했고 다음 주 접어들어야 되니까 더욱더 종목 고민 많으실 겁니다. 오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또 시장 분위기 같이 또 마음을 모으면 오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누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0232-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많이들 오셨죠? 하소연 여기다가 풀어놔 주세요. 유튜브에다가 종목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남겨주실 때 여러분들의 상황과 관련된 설명들 혹은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다면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채팅창에 많이들 인사를 남겨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이종대님, 김명진님, 강사님, 나야님, 후리지아님, 맥한더님도 눈에 띕니다. 토리맘도 오셨고요. 이렇게 어려운 날에 인사를 더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아서 왠지 정말 우리 같이 얼싸 안고서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날입니다. 네, 배치장도 맞으면 나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애써 좀 외면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제 개편안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전부터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확정이 아니라 사실상 확정이어서 그렇지 이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데도 잘 가? 잘 가? 했는데 오늘 확정이 딱 되는 순간에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소화하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동안은 조금은 큰 우산을 준비를 해봐야 될지 이런 선택들도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는 이럴 것 같아 이런 얘기들도 좋고요.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랭킹도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랭킹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키워드부터 한번 띄워볼까요? 네, 오늘의 랭킹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배당 소득세 역시 세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는 배경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주식 투자자분들이 민감하게 느낄 법한 거래세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배당 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등등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배당 소득세와 관련해서 과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채팅창 슬쩍 보니까요. 빨간 목련님이 대주주 양도세 10억 이게 좀 특히 큰 것 같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도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군요. 지금은 사실 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와닿지 않는데 아마 가을 겨울쯤 되고 연말 되면 이 얘기 분명히 나오고 이건 매번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게다가 10억이면 코스닥의 작은 종목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좀 들고 있어도 금액이 좀 많고 비중이 좀 높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은 좀 부담이 있을 거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랭킹은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배당 소득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이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탑5인가요? 네, 탑5는 아니고 주요 국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본 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 내용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이전 기준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 기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구간별로 조금 다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고 세율, 자국민에 대한 최고 세율 적용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자 미국부터 일본, 게다가 독일과 프랑스, 유럽까지 아우르는 게다가 한국이 있으니까 주요 국가들 간의 이 세금의
이 세율이 네.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준호님께서 예. 또 찍어야 하네. 프랑스 한 표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과연 오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 맞추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바뀌면은 어떻게 되는구나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강사님 925 주문이요. 이게 뭐죠? 925 주문. 행투가이드님 옐로우 카드. 다들 해석이 잘 안 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소통이 예. 오늘 원활하진 않네요. 저희가 지금 게시판에 맥을 네. 좀 놓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좀 등장하셔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이 배당소득세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토마토 투자클럽에 이 척척 박사님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힌트를 좀 주실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호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템베거 전문가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 네. 가운데서 또 세제 개편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배당 소득세와 관련된 랭킹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5국가 가운데서 어디가 가장 높을 거라고 보세요? 여기에 한국이 없네요. 한국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예. 있네요. 지금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한국이 제일 15.4%로, 기본세율이니까, 기존에는, 이제, 소득종합과세라니까 49.5%가 최고세율이죠. 지방세가 포함해서. 그러면 국내가 가장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본은 이제 배당소득세율이 15.3%인데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구간세율로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배당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합쳐서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 미국이 한 15% 정도 되니까, 미국이 다음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없는 데도 많으니까. 그리고, 배당소득 가세율도 있지만 우리는 배당 성향이 순이익의 뭐 한 22% 내외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너무 적죠. 뭐 선진국은 40-50%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 조금 해준 이유가 바로 재벌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벌 때 내부 유봐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 벌잖아요. 배당 안 해주거든요. 왜? 나는 배당을 주면 대주주가 막 지분이 50%라면 1000억 배당을 500억 중에 거의 49.5% 절반을 세금 냈는데 배당을 안 해주고 내부 유보시키고 자사주 차고 그러겠죠. 소각도 별로 안 하고 자사주. 그렇게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 핵심을 모르는 게 정부에서. 그래서 또 대주주한테 이번에 이제 38.5까지 아니 그러면 대주주가 누가 배당을 해주고 그냥 내부 유보시키지. 이처럼 저는 그래서 아까 거인의 시선할 때 국장을 탈출하라. 이제 지능수는 탈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작년에 그 얘기 있었는데 올해도 예. 다시 들을 줄 몰랐어요. 작년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좀 슬픈 이야기가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그 해외 증시 메리트에 대해서 많이 좀 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일침을 놓아주셨습니다. 예. 자, 배당소득세 관련된 이야기 지금 네. 채팅창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바라님께서도 미장 그냥 가지고 있을 걸 그랬어요. 비더원님은 가망 없나요? 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오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랭킹 맞추시기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을 하잖아요. 네. 가장 높은 세율 기준으로 좀 랭킹을 매겨봤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합격님의 종목인데요. 합격!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과연 이 종목은 합격받을 수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매수 가격이 93,000원입니다. 비중은 10%, 네. 중장기 전망, 그리고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좀 밀리면서 8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 김에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쭉 계속 밀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가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을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어떻습니까? 네, 한미반도체 우리가 이제 천공 장비예요. AI 반도체에 적층을 쌓을 때 그 중요한 장비의 세계 1등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이제 다른 데서도 만들고 있고 경쟁이 세진 거죠.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시설 증설을 하면서 이미 TSMC라든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미 장비가 다 들어갔다는 거죠. 만약에 대다수 공장에 뭐 몇 대 들어가면 수백억 수천 대 들어가면 이미 납품이 거의 돼서 이제 계획이 또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장비 업체들은.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이렇게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 예상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 기준이에요. 매출액이 그전에 한 1,000억대 이렇게 있었잖아요. 23년도 1,590억, 22년도 3,000억대예요. 근데 23년부터 AI 반도체가 챗GPT 때문에 뜨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막 장비가 엄청 들어가기 시작해서 2024년도부터 들어가서 올해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5,589, 올해 7,800이잖아요. 그럼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27년도 13% 줄잖아. 이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미 외국 애널리스트에서는 2027년도부터는, 픽아웃 된다. AI 반도체 수요도. 그러면, 2년 뒤에 수요가 정점을 다다른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은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된 서버라든지, AI 반도체 칩이라든지 아니면 칩이 나오고 정점 찍기 전에 이미 장비는 정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 주식을 지금 산다는 것은 정말 뒷북 투자죠. 23년도 아무리 늦어도 24년도 23년도 12월까지 사야 되는데 주식을 장비 업체는 지금 내가 내 눈으로 시세를 보고 내려온 주식을 이제 가겠다 하면 끝없이 빠집니다. 장비주는 고점에서 70%막 적자가 나중에 2, 3년 대 장비가 나쁜 적자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5만 원, 13만 원 이렇게부터 보유 금지라든지 아예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항상 돈을 버는데 이 3년 뒤를 주식을 안 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십 프로 여기 한 20% 먹을까 10% 먹을까 내려오니까 이게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더 사야지. 주식을 이렇게 하니까 개인이 맨날 돈이 못 버는 거죠. 그냥 사서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박스권에서 아무리 사봐도 내 인생 역전이 안 된다. 20% 30% 수익을 보지 말고 저는 두세 배를 보고 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면 지금 추세도 보시면 거래가 여기 실리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걸로 보여. 그죠? 그러면 이게 다시 지금 우리나라 정시에서 지금 오늘 특징적으로 보시면 자, 오늘 전체 시가총액에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도 2.7% 빠지는데 하이닉스 5% 빠집니다. 이미 피크아웃에 HBM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 때문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자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HBM 메모리 반도체니까 HBM 하는 SK 하이닉스가 빠진다는 경기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는 수요가 있더라도 앞으로 그만큼 중국도 치고 오고 다 하니까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시세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는데, 물론 급락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경기를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이미, 주식은 한번 작년에 7월이잖아요. 원래 반도체는 여름이 고점이에요, 대다수가. 반도체 경기 민감 중 대다수가 7, 8, 9월 초가, 고점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9월 달까지 대다수 나옵니다. 정말 내년에 경기가 하락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세계적 경기가 내년에 나빠질 거로 보는데, 그러면 여기가 고점, 작년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다시 무역 분쟁 다시 올라왔다가, 그럼 전고점 돌파 못하고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다 추세가 꺾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다시 언론 주식 반타작 기본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겁먹고 물 탄다는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역 분쟁이 관세가 15% 부과해서 정말 어려운 국면에 글로벌 보호 관세로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는데 내가 반도체 주식을 산다. 지금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 이렇게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건드지 올해 반도체 주도주가 아니다. 2차전의 주도주 아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 마찬가지 미국도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플랫폼주라든지 AI 반도체가 플랫폼 주식 그다음 AI 기업들 이런 데가 가능. 미국도 어저께 시장 보시면 그것만 같습니다. 저 메타 플랫폼에서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전부 다 AI 반도체 플랫폼이나 이런 기업들이 가잖아. 우리나라 국민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않지 정책 수요도 안 가고 다 안 가면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은 지금이라도 빨리 나오시는 게 정답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도 그렇고 이쪽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네요. AI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로 시선을 옮겨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략 매도 관점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요. 네. 시청자님의 의견과 또 일치한다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이다 하면은 반대쪽의 시선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예.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미반도체 짚어봤고요. 네. 오늘 좀 반도체 관련된 확실히 반도체 2차전지 이쪽 종목군들 신청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마이크론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차전지 종목군들 요번에 또 잘 갔던 기판 쪽에 대덕전자도 신청이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 뜸해졌는데요. 하나마이크론 순이한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많이들 종목 진단 남겨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바로 이렇게 보유 종목을 맡겨주셔도 되겠지만 네. 보유 종목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수 문의까지도 남겨주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나온 세제겐 편한 5,000피 얘기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거 만들었냐 이런 네.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일체 유심조님께서 지금 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무실 앞으로 가는 중이시라고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많은 원성을 그렇죠. 작년에도 얘기가 참 많았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어서 바로 종목 진단 가볼게요. 고수가 대자님이 선택한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이 종목도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자사주 많다 관심 받았잖아요. 요즘엔 좀 잠잠합니다. 33,65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8%. 여기에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살짝 정찰병을 보내고 네. 좀 빠졌으니까 더 사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신 가격보다는 꽤나 아래쪽에 한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 20% 더 사시겠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 손실 구간이셔서 그러군요. 마이너스 20%. 그거 같아요. 더 사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건데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 롯데지주 어떻게 해볼까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이제 여기 33,000대면 뭐 이렇게 높게 사셨네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높게 사면 불안하잖아요. 안 사면 되지, 그죠? 지주사 중에, 지주사가 예를 들어서 롯데지주 지분율이 자사주가 33%인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편남, HTS가 편남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 투자 지표를 보면 나옵니다. BPS라고 나오죠. 이렇게 보면 투자 지표에 BPS가 나와요. 이렇게 BPS 주당 순자산이거든요.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 요걸로 PER 계산하고 이거 PBR 계산하잖아요. 이거 자산 가치고 수익 가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고 뭐 이런 거 다 요걸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재무제표를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것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가치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정규 인생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것은 그러니까 중학교도 안 나오면 당연히 인생 치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영어도 뭐 쉽지. 그것처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BPS가 그러면 자, 여기는 이 롯데지주는 77,000원 이러잖아요. 그럼 77,000원이니까 24년도 올해는 76,000원. 그러면 36,000원이 0.5배네요? 36,000원 0.5배예요. 그럼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DPS가 주당 1,200원을 배당 줬네, 작년에. 그럼 3만원에 3,000원이 10%인데, 배당률도 괜찮죠? 괜찮은데, 자, 그러면 이 33%를 소각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경영권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주 43%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사주가 자기 회사 다 돈 있는 걸로 자사주를 샀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 가지 자사 담보를 해서 다른 데 돈을 끌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재무제표가 나쁘다면 내가 자사주를 맡기고 교환 사채를 받아서 이제 돈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돈이 이제 지주니까 계열사, 자회사들이나 이게 돈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이것을 소각을 안 하고 돈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SKC가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하고 이러듯이 막 신사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 회사도 실제로 저는 소각하지는 것보다는 일단 확정이 교환사채 여러 가지 유예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효과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기업은 지금은 그래서 요것은 기본적으로 지주사니까 롯데지주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전부 다 삼성물산 지주사면 자식들이 잘 나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마인드에는
자식이 4명이야. 옛날에 배부분 세대 못 사는 때는 60, 70년대는 뭐 일단 자식 농사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도 자식 농사라고 자식 농사만 잘 돼도 내 노후 대비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자식을 4명 낳는데 노후 대비가 잘 안 됐잖아 지금. 이제는 자식을 제 시대는 X세대 2명 낳고요. 이제는 뭐 윌리엄 세대는 1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죠? 자식 농사제. 그 자식이 다 잘못 나갈 때 괜찮은데 잘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주사 자식이 잘 못 나가는 회사를 사면 안 되는 거죠. 같은 지주사사도. 뭐 단순히 PR로 보면 0.5면 그럼 앞으로 나빠진다면 실적이 자식들이 실적이 나빠지면 당연히 가치는 내가 지금 0.5배라도 그게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자식들이 잘 나가는 기업에서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주식을 사더라도 이런 생각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마인드. 그러면 보세요. 두산은 잘 나가잖아요. 두산. 그죠? 하나예요. 하나 지금 요즘 뭐 조선방산 해가지고 제일 잘 나가 하나이잖아. 하나에어로서 하나 뭐 오셔부터. 그러니까 안 빠지잖아요. 근데 왜 지주사 자식들이 다 잘 나가는데 두산도 다 잘 나가는데 자식들 다 안 나고 지금 막 자식들 죽겠다고 난린데 롯데지주는 이걸 사니까 게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사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저는 지금 정책적인 어느 정도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거래가 왕창 실렸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뒷북 투자한 사람 엄청 많았던 거죠. 여기서 사든지 아니면 요날 샀어야 되잖아요. 그 여기서 샀으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럼 깨지잖아요. 이제는 이 거래량을 누가 돌파해서 지켜주겠습니까? 거래가 다시 실려야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추가 하락이 정말 지금 1, 2주 동안 추가 하락할 걸 보고 또다시 2만 원 초반으로 이렇게 내려갈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하락할 때는 반등할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빠지면 하나, 둘, 셋. 한 번 빠졌습니다. 저 1파 하락으로, A파 하락으로 빠졌어요. B파 반등하더라도 그럼 반등할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 반등한 시점이 정말 어떤 이슈가 좋은 게 나온다면 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손실이 적으니까 제가 목표가 드리겠어서 3만 500원 드리겠습니다. 3만 300원, 500원. 저는 3만 500원 정도 드리고 손절가는 여기 만약에 손절하고 싶지 않으면 122평선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25,000원 손절가로 드리고요. 물론 거기서 나는 뭐 장기로 뭐 자산 소각하고 이런 게 정책 진짜 소각한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갖고 있어도 될 텐데 뭐 재벌 회사니까 그래도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게 보고요. 반등한다면 3만 500원에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롯데 지주를 살펴드렸습니다. 손절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가격이 높아서 부담이 됐군요. 이 점도 같이 감안을 해두시죠. 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잘 나가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게 정부 정책으로 생각이 드시는 건지 이와 관련된 좀 이야기들 주변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주식 투자자든 누구든지 간에 정치 얘기 나오면 주변에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네. 저희 게시판은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적절한 수준의 건강한 비판은 괜찮으니까 저희와 같이 좀 이야기 나누시면서 답답한 마음 있다면은 여기다가 풀어놓고 가셔도 되고요. 양쪽 지수는 여전히 3%대 중반의 약세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하는 게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랭킹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만 너무 더 내는 거 아니야? 덜 내는 거 아니야? 비교를 해보시면서 생각해보시면은 뭔가 좀 이 사고가 확장되실 거예요. 과연 여기 있는 국가 가운데서 배당소득세 그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예. 15%라고 하네요. 네, 예. 일본은 자국민이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이 15%의 세율을 부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더 해야 돼요. 외국인은 30%. 지금 저도 데이터를 쭉 취합을 하면서 워낙에 구간별로도 있고 뭐 복잡하죠.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도 예.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외 조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국민이 이 자국의 증시에 투자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전문가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배당과 관련된 세금의 부담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당 성향도 36%, 우리나라보다 배당에 대해서도 조금 더 후한 그런 배당주 투자하기 괜찮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쯤에서 그러면 오늘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그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세제 개편안 우려와 관세 불안 속에서 낙폭이 조금씩 더 깊어진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오션 올라와 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조성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하나오션이고요. 2위에는 대한조선 올라왔습니다. 올 하반기 최더우로 꼽히는 대한조선 조선주 랠리 속에서 코스피 상장 첫날 오늘 급등했습니다. 3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7만 원 선도 반납했고요. 4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랭크됐습니다.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은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우양이 랭크됐는데요. 넷플릭스 캐대언이 해외에서 인기를 크게 끌고 있습니다. 냉동김밥 열풍이 더욱더 거세졌는데요. 우양 역시 급등하면서 장중에 4,440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6위에도 김밥 관련주입니다. 풀무원이 랭크됐는데요. 풀무원도 중국에서 냉동김밥 인기에 주목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며 18,000원 선 안팎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SK하이닉스 랭크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보다 낙폭이 더 깊고요. 이어서 8위에는 하나시스템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장기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오늘은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9위에는 HVM이 랭크되는데요. 스피어가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스페이스X의 1차 벤더사인 HVM도 또 수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0위에는 청담글로벌이 랭크됐습니다. 징둥닷컴, 틱톡, 그리고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공룡과 손을 잡고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청담글로벌은 2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11위에는 수젠텍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가 여름철 재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수젠텍의 주가 6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12위에는 조선기자재 NK가 오늘도 추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3위에는 인성정보 랭크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남북경협주 JS티나가 랭크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 기대감이 확산됐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4,620원 고점을 찍고 현재 윗꼬리 길게 달았습니다. 15위에는 LK삼양이 랭크됐습니다. 우주산업 기대감 속에서 LK삼양의 AI 별 추적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425원 고점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16위에 HJ중공업이 랭크됐습니다. 1,200억 원 규모의 LNG 벙커링 선박수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4거래일째 하락합니다. 이어서 17위에는 역시 남북경협주 아난티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운영했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8위에는 하나솔루션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발언했지만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5거래일째 밀려나고 있습니다. 19위에는 루미르가 올라왔는데요. 초소형 위성 관련주로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로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했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루미르입니다. 이어서 22위에는 코데즈 컴바인이 랭크되어 있는데요.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던 코튼클럽 산하의 의류 업체였던 점이 부각되면서 남북 경협주로 이틀째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의 후폭풍이 그대로 닫고 있는 8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이제 우리 시장의 랠리는 끝난 것인지 우려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8월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잘 나가던 우리 증시 8월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월 들어서자마자 급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8월 증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현재 오늘 매도 배정 축소 의견 먼저 드리고 8월 지금부터 주가 하락했을 때, 지수 하락했을 때는 매수, 즉 매집을 하면서 비중을 확대해야 될 업종 섹터는 AI 고속도로 소브린 AI 관련된 수혜주밖에 없다. 그렇게 이쪽은 AI 고속도로 AI 소브린 쪽은 이제 뭐 배당도 별로 성장률 배당도 별로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자수소득도 별로 상관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익이 나오는 그런 매출액에 내년부터 본격적 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2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올라갔던 시세들이 조선방산전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계속 그것만 갖고 있어도 뭐 3배, 2~3배는 기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사실은 그러면 그쪽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전 AI 혁명 시대에서는 항상 똑같듯이 글로벌 1등이 누군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세계 1등 회사를 사람들이 사면 펀드라든지 우리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데 뭐 미국은 간접 투자가 대다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 유럽 호주도 그렇고 다 그러면 이쪽에 장기 펀드들이 퇴직 펀드나 연금 펀드 이런 쪽에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몇 년을 보고 투자를 최소한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결국 이런 연금들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사가지고 계속 돈만 들어오면 계속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계속 몰리는데 미국 같은 거 시가총액을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이 높은 거 위주로 원화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6,000조 5,500조, 4,400조, 3,200조, 이 3,000조 이상짜리가 과거 지금 2017년도에 FAANG라고 팡 기업이 있어. 팡이 잘 나갔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에요. 지금도 잘 나가죠. 여기 있잖아요. 17년도에 지금도 8년이 지난 상태에 여기 10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거의 수년, 한 10년간 이 체제가 공고히 됐어. 앞으로 더 되는 거잖아요. 돈 버는 기업들은 이제 여기서 여기서 10등 한 20등은 빠지는 것은 애플 빠질 거고 브로드컴 빠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코스트코 홀세일 뭐 이렇게 빠지고 AMD도 빠지고 ASML도 빠지고 다 빠질 거예요. 그죠? 여기에 올라간 전부 다 플랫폼 관련 주식과 AI로 돈 버는 기업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기서, 뉴욕 나스닥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뉴욕 증시에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이 변함이 있는 거, 오라클이 이렇게 5등으로 1,000조 가까이 997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온 쪽이 또 AI 관련된 돈 벌 수 있는 생성 AI라든지 플랫폼 이런 쪽에, 이제 로블록스가 지금 상승률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1등 올라와 있고 1년 동안 시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바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조선방산 이런 게 전력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를 강화한다면 이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다면 작년에 개인들이 몇 억씩 산 건 다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은 조만간 늦어도 9월, 10월, 11월 계속 출회가 되면 조선방산 전력도 안 간다면 지수는 갈 수 없는 거죠. 그 물량이 나와야 되고 이미 수주 업황 자체도 이미 올해 수주량 즉 발주량이 반타작되고 있는 조선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이 이제 조선이 부활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주가 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장에서. 그러면 이 조선방산 전력은 끝없이 이제 차익실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관세 영향도 있고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반도체도 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자동차도 관세 있으니까 물론 자동차는 뭐 다 같은 조건이니까 그렇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자동차도 쭉 타격을 받는 거죠.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경기가 나빠도 2020년도 우리 시장을 보면 밖에 일할 때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일도 뭐 안 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죠. 그럼 언택트 시대에 그 갔던 주식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더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갖고 있는 뭐 수익이 많이 그동안 5월, 6월, 7월 2년 동안 올랐던 5, 6, 7월 올랐던 주식은 전부 다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까지는 약세장이다. 하락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오늘 사태를 보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면 그냥 배당 분리과세를 14%라 그냥 모든 대주주 맞춰준다든지 그러면 다시 주식을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저는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의견을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8월에 탈출 전략을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좀 밀리니까 다들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그렇습니다. 우울하신가 봐요. 예. 외화 친구님께서는 역시 대한민국은 어려워 해주셨고 황금마루님 이 코스피 꼬리 달기를 기대했는데 반등이 없네요. 저희 랭킹쇼 효과가 오늘 같은 날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말이죠. 외국인이 또 이렇게 선물해서 오랜만에 와자
장차 파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인정하고 예. 싶지는 않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몇 달 매일매일 행복했잖아요. 그쵸. 또 수익도 내신 분들 많이 내셨을 텐데 이런 날이 있어야 또 앞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매 맞을 때는 아픈데 그래도 앞으로 주식 투자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어떻게 좀 잘 이겨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락의 명분을 네. 딱 찾아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사실은 더 힘있게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식 얘기해 주시는 아임리얼님 계세요. 이 K-팝 데몬 헌터스 이거 보고 김밥 먹는 장면을 네. 저도 봤을 때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거든요. 근데 아임리얼님이 정말 고순 것 같은 게 이거다 하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가 기다렸다. 와. 오늘 팔아버리셨다고. 아, 그래요? 이런 센스가. 예, 지금 우양이랑 폴모어는 시장 분위기 전혀 영향 안 받거든요. 이런 종목분들 또 단기 수익 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있으니까 그 기운 여러분들께도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토리맘님의 종목입니다. 대덕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의 매수 가격부터 먼저 좀 볼게요. 16,900원. 그리고 사실 매수한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5%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오늘 꽤 밀립니다만 그동안의 흐름이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직도 수익이 꽤 있습니다. 어제 이틀 전이었죠? 25,000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대덕전자 오늘 밀리고 시장이 앞으로 좀 더 빠진다면 여기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러면 대덕전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덕전자입니다. 아직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수익 중인 종목, 반도체는 일단 수익 중이면 일단 수익 실현하고 지지가 되면 다시 반등할 때 사셔도 무방하겠지만 여기서 거래가 엄청 실렸잖아요. 1,300만 중. 원래 저는 대덕전자 항상 팔려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늘 팔려고 그랬어요. 대덕전자냐고. 그래서 PCB 업체들 쟤도 AI 주식, 반도체 주식 사면 세계 최고가 엔비디아 있는데, 그거 사면 두 달에 뽑고서 널 놀러 갔는데 왜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덕전자부터 결코 반도체 사냐.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중소형자 하는 사람 좀 잘하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좋아요. 자, 그럼 대덕전자예요. 자, 그럼 여기 좀 월봉 차트를 보니까 사실은 이제 최저가 여기 평균적으로 14,000에서 여기 24,000 왔으니까 지수만큼은 올라왔습니다. 지수만큼 올랐는데 지수보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랑 테슬라 때문에 급등했잖아요. 근데 하루에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게 실렸는데 이 거래 실린 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사버리거든요. 하기는 아직 안 냈지만 공매도가 한 매수 됐다 아니면 뭔가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테슬라와 삼성전자 이번 계약은 과거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걸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면 좀 더 좋겠지만, 자, 그렇게 봐야 될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 반드시, 누가 샀는지 별로 중요해. 지금 이 샀던 세력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이틀도 안 팔았어요. 별로 안 팔았습니다. 그러면 안 팔고 지지가 해주면 다시 대다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지지선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 이게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빠지고 있죠. 이렇게. 고점 낮아. 이거 이제 약세 다이버전스라 그럽니다. 아직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추세가 바뀔다는 거죠. 밑으로. 그럼 이 지지선이 깨면 분명히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익 실현하든지.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21,000원입니다. 21,000원을 손저가나 이익 실현가를 보고 반드시 분기하면 팔고 나중에 한번 만약에 거래가 실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이것까지도 깨지고 내려오면 이것은 다시 저점도 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아직은 물론 이제 미국 공장에 이제 테슬라 거에 AI 서버 관련된 반도체가 생산이 되면 PCB도 더 많이 필요하고 좋겠죠, 그죠? 좋아지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목표가가 박스권 목표가 왔거든요. 항상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세 번이잖아요. 그러면 상승이 여기 본격적 시작되는데
입하에서 조정을 받고 지지가 잘 되면 다시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재매수하더라도 지금은 이익 실현하고 나와서 길게 보면 만약 전체 장이 안 좋다면 다시 한 2만 원 깨지면 그때 매수로 재매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오늘 매도하셨다가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덕전자까지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게시판에 여러 가지 얘기들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아일리엄님께서 고기 아닌 걸로 몸보심 좀 하고 싶으시다. 이제 중복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매번 삼계탕을 먹을 수는 없고 이런 고민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방금 전에 종목이 대덕전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더덕 얘기 나오니까 맞아요, 몸보신 맞아요. 얘기로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낙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혹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원기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지금 주식 때문에 기가 너무 빨려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저녁이랑 또 주말에는 원기 보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뭐 화가 나고 예민한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수가 올랐는데 나는 전혀 지수 오른 거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떨어질 땐도 같이 얻어맞고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괜히 바보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네. 아무쪼록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서 투자하면 사실 스트레스는 표출할수록 더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진정하면서 조금 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늘 가라앉힐 수 있는 정신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배당소득세 랭킹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랭킹과 관련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5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예. 배당 투자하기에 이 자국민들 기준입니다. 상당히 좀 괜찮죠. 15% 세금 내는 거면. 4위는 어디일까요? 15%보다는 높습니다. 보시죠. 자, 4위는 바로 독일이었군요. 예, 독일은 26%가량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본소득세가 25% 부과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연대세라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1.4% 정도 추가가 돼서 합하면 26.3%가량 이 독일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미국, 프랑스, 한국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 한번 들어보겠고요. 다음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분은요. 어떤 분인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 오늘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관입니다. 전문가님이 또 이 데이터와 수치에 강하시잖아요. 참고로 이 배당소득세 2024년에 가장 최상단 기준으로 저희가 리스트업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구간별로도 있지만은 1, 2, 3위 남았거든요. 이 가운데서 배당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어디일까요? 글쎄요, 미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그럼 배당 투자하기 좀 힘든 나라라고 보시는 거세요? 배당 소득세 많이 낸다고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렵네요. 뭐예요? 우리 전문가들 정말 솔직하시죠? 평상시에는 사실 아시는 게 예. 소수점까지 숫자가 나와서 제가 맞아요. 기대를 많이 한 것 같고 사실 각 나라별로도 우리나라도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른데 그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진짜 이거 미리 짜는 게 아니에요. 그 출연자분들과 이 예. 문제 드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진짜 처음 보는 문제들을 예. 출연자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김몽만 전문가의 찍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 자, 그럼 다음부터는 종목 진단 내용은 찍기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요 얘기는 잘 한번 눈여겨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캔들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한동안 핫했었죠. NHN, KCP 첫 번째 종목으로 첫 종목부터 센데요. 봐주실 거예요. 예. 한창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부 정책 효과를 받았는데 19,000원에 사셨대요. 그리고 비중이 30%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가가 13,000원대, 14,000원대네요. 14,000원대 중반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많이 밀렸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단가도 높고 비중도 많아서 추가 매수도 못하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답답한 마음에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책발 모멘텀이 끝난 것인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군 급락하면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일단 우선은 그대로 좀 홀딩 하시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군들은 저는 이제 하반기나 뭐 내년에도, 더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 기업도, 8,000원에서 지금 19,000원까지 거의 뭐 2.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든 단기적으로 뭐 100% 오르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3파 나왔죠. 1파 이후에 7월 초 중순에 3파 주고 지금 4파 조정 국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갭이 나왔죠. 갭. 예. 그러니까 지금 갭 구간이 얼마냐? 12,000원에서 이 13,000원까지 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안 들어오면 주가가 이제 급하게 밀린다기보다 오늘은 이제 시장이 많이 밀리니까 밀리는 것이고, 예, 이렇게 좀 흘러내리면서 아마 요 갭까지 매꾸로 내려가서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뭐 다행히 일단 장공으로 밀리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크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시장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장이 기적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예, 그때 또 이제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한 10% 미만이다 그러면 이번에 밀 때 하단에서 일부 더 뭐 오늘 한 10% 추가해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 수익 줄 텐데 지금 뭐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지금 뭐 30%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올 겁니다. 네, 이렇게 밀 때 막 또 공격적으로 물타기 하시면 더 낭패를 보니까 일단 그 홀딩만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17,000원이 또 강한 저항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상반기 때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기간 조정. 그래서 17,000원 정도 주게 되면 아니면 더 위쪽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물량을 대폭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15,000원 미만에서 기다리면 줄 겁니다. 요 라인에는 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7,000원 그 전후 주게 되면 일단 반이라도 끊었다가 일단 시장 분위기를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 밑에서 끊었던 것을 이하로 이제 밀 때 그때 다시 이제 저점에 재면서 해가지고 물타기 단가를 낮춰가지고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근데 월봉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거래량이 엄청 터졌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달은 거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60개월선 지금 저항이죠. 이거 한 번에 돌파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거래가 이번 달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번 달과 뭐 다음 달까지도 지루하게 누를 수 있으니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올 때 좀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반기까지 더 가는데 예, 요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비교적 30% 많이 들어가셨고 하니까 다음 주에 반등이 들어오면 일단 반이라도 조금 손실을 났다 하더라도 줄였다가 다시 한번 보는 전략입니다. 우선 시장이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반등 시에 절반 이상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KCP 반등 시에는 절반 이상 현금을 확보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 최병훈 전문가님이 좀 말을 강하게 하셔서 그렇지 예. 마음이 상당히 따뜻한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좀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섭다고.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예. 이웃집 아저씨 같이 친근하게 이야기를 잘해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식 투자할 때는 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을 상처받지 마시고 담아두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랑 성향이 안 맞다?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르다 하면은 저희 이 랭킹쇼에는 10분의 8분인가요? 그 상당히 많은 토마토 증권통의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다른 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골라보는 재미까지 좀 취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떠나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거시기님께서는 오늘 이거 상당히 시장 분위기를 너무 암울하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걱정이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셀코리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증시도 증시인데 저는 네. 오늘 환시도 약간은 좀 안 본눈 하려고 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 1,400원 왔잖아요. 지금 딱 1,400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그게 진짜 좀 예. 거슬리네요, 상당히. 맞아요. 거슬린다라는 예.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 게. 이 사자 하나 보이면 괜히 찝찝하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증시가 밀리더라도 한시가 좀 버텨주면은 거기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가 있는데 네. 오늘은 같이 좀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2시 구간에 들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고고식님께서 2시에 오늘 이거 저점 찍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가 좀 굳어갈 때는 2시 이후에 더 굳는 경우가 사실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이게 최대한 미리미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어야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시간도 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많이 봐드릴 테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네오셈 박성광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8,900원에 사셨어요. 사실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도 네오셈이 약간은 좀 근래 들어 뒤처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82,230원. 그래도 시청자님이 많이 높게 사신 게 아니네요. 이런 가운데 비중 알아보겠습니다. 10%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손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박성광님 지금 매수 잘 하신 건지 들고 계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밀려 내려가는데 언제쯤에나 반등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오셈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이번에 이제 움직인 것은 뭐 테슬라 영향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뭐 PCB 쪽하고. 그 네오셈은 이제 삼성전자 향 HBM 장비 관련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 뭐 HBM 납품 뭐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삼전 움직이면서 같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먼저 이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그 약간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인데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요걸 보세요. 7월 초에 여러분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서 이제 22선 이탈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줄줄줄 흘러내리는 전류선의 패턴 만들죠. 어제 61선까지 밀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2, 3주 전에 차익을 하시라 그랬었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오른쪽 반도체 지수가 21선을 안 깼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밀 때도. ASMR 때문에 지금 그 영향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 4월 저점에서 21선 돌파하고 나서 거의 뭐 2달 반 동안 지금까지 그저께까지는 21선을 해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요 중간에서 여기서도 21선 찍고 터닝 나오고 근데 지난주에도 21선 살짝 깼다가 바로 반등 들어왔는데 근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선을 장대 운봉으로 완전히 깼죠. 이거 무슨 얘기죠? 이쪽에 이제 피로가 많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턴의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더 조정이 들어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장기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월봉을 보시면 지금 막혀 있죠. 여기서 급락이 나왔다가 V자 반등이 들어왔는데 지금 장기 추세선 상단까지 올라왔고 오른쪽에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테크 ETF도 보시면 지난 2022년도부터 이어오는 장기 저항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가운데서 네오셈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뭐 저점 이탈하는 것은 거래 없으니까 의미 없는데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올 때 우선은 지금 시장이 하루 만에 지금 약간 돌변하니까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우리 개인들은 1년 12개월 전략이 동일하면 안 돼요. 시장 분위기에 맞게 일부는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등 들어오면 9,000원에서 한번 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위기 좀 보잔 말이에요. 최소한 절반 이상 줄이시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 내내 그냥 주가가 지금 크게 안 밀었기 때문에 민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작년 9월달, 10월달 저점이 얼마입니까? 8,000원 초반에 또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누른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전체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요. 반등 들어올 때 좀 줄였다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얘도 한 5% 미만 매수해놨다가 좀 분위기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20일 살린다든지 뭐 한성 3전이 다시 한번 상승추세 살린다든지 예, 그때 이제 조금 더 주더라도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반등시에 비중을 줄이시고 5% 미만만 홀딩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쌤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오늘장에 대해서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많이 팝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벌써 1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한 6,600억 정도 대규모의 매물 추려하면서 오후장에서도 우리 시장은 계속 뒷걸음질 칩니다. 보니까 김미선님께서 그동안에 관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는 세제 개편. 어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한편 또 네. 똑똑박사 에디님께서는 그 대주주 양도세 내도 되니까 10억 가지신 분들 제발 노화 좀 달라. 예. 저도 그러고 싶네요. 맞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10억 갑자기 군침이 돕니다.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낼 리도 없는데 네. 괜히 휩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시장 빠지니까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야 이랬지만 생각해보니까 내봤으면 자, 한번 그리고 내봤으면 종목군마다도 전망을 다르게 보시는 의견들이 바로 나오는 게 예. 송주섭님은요. 지금 와중에서는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은 다 매도를 하는 게 좋겠고 3전은 얼씨구나 챙겨야 된다. 반도체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함께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은 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앞서서 관세 얘기 나왔을 때 2,400에서 지금 3,200까지 거의 안 쉬고 쭉 간 거잖아요. 맞아요.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전혀 누리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조정만 받으면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계속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닉네임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맨 뒤에 뭐가 있나요? 맨 뒤? 맨 뒤. 네. 뒤에서 뭘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실리콘투입니다. 화장품이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진군을 했을 때 대장자리에 있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다소 좀 쉬어갑니다. 매수 가격이 55,500원이고요. 13%에 이거 정말 많이 갔다가 쭉 쉬었다가 그리고 한번 다시 올라갔다가 집을 쉬고 있는 거죠. 최근에 조금 내려오는 시점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실리콘투 다시 한번 이쪽에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화장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실리콘투인데요. 앞으로의 실리콘투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순거래 조정 국면입니다. 몸집이 좀 많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대 중반까지 올라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 지금 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영업이 한 3천억 정도 나오는데요. 예, 주가 지금 싸지 않다, 이제는. 그래서 월봉에서는 지금 지난 6월 달에 로고 차트 보게 되면 장기 여기 저항선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크게 지금 빠지지도 않겠지만은, 예? 여기서 바로 치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예, 저항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월봉에서 이번 달에 좀 순거래 조정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 일봉에서는 기술적으로 전형적으로 지금 6월 30일하고 그다음 6월 초에 이제 여기서 쌍봉이 나왔죠. 예, 저는 이제 이런 패턴을 속일수 패턴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양봉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강하게 올려놓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음봉으로 양봉을 감싸는 이런 음봉이 나와버리면 이거 하락 장악형이라 그럽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감소하게 되면 일정 기간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갈 종목 같으면은 가급적이면 수급선이야. 60일선 안 깨져. 어제까지 반등이 들어온 어제까지 FM적인 패턴인데 오늘 뭐 시장 하락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60일선을 또 음봉으로 지금 훼손했기 때문에 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45,000원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반등은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위쪽으로 단기간에 크게 먹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은 상당히 괜찮습니다만은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으면은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죠. 개인들한테는.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을 많이 줘야 좋은 기업이죠.
예, 무슨 말씀이시게 이해하시겠죠. 종목 선택은 잘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은 크게 안 날 수 있으니 5만 5천 원 지금 매수가인데요. 비중 크지 않으시고 예, 거기서 일단 현금 하셔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좀 포트를 갈아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매수가 전후에서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2도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반등이 좀 나온다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현금화해서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좀 쫓으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리콘2 받으렸는데 이선미 님이 실리콘2 저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수익이었는데 속상해요 하셨어요. 예.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계좌에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뀐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3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국가가 프랑스, 미국, 한국이거든요. 배당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과연 어딜까요? 3위 공개해 주시죠. 자, 3위는 바로 미국이 3위였습니다. 네. 29%로 되어 있군요. 한국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은 1위 후보로 갑니다. 한국과 함께 남아있는 곳은 프랑스가 되겠군요. 예. 자, 그러면 한국과 프랑스 1, 2위는 이따가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20%대로 나오는 게 미국이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15%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과세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숫자 말씀드리는 거라는 점 예.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한방님께서 오늘은 빨간 날이 귀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빨간 기운을 마음에 품고 이 시장 알려주는 분 있으시죠? 과연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정수지 캐스터 만나봅니다. 네, 빨간 기운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살펴볼게요. 먼저 8위에는 한성기업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식품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성기업도 6,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0위에는 세림 BNG가 랭크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예고하면서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급반등하며 현재 2,000원 선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3위에는 네이버가 새로 랭크됐는데요. 현재 4%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22만 5천 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16위에 CTK 역시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시험 인증 전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유로핏, 의료 AI, 코스닥 새내기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락세가 연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CJ시푸드 새로 랭크됐습니다. 냉동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김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캔들은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1% 상승에 그치면서 3,000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또 바라봤었던 코스피가 8월 첫날부터 급 반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님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지 8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은 이렇게 통일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8월 들어서자마자 급락이니까 다들 지금 이 심장이 두근거려서 맞아요. 덜컹거려서 투자가 제대로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목만 전문가님, 8월에 정말 움츠러든 이 투자 심리,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저 8월은 이제 계절적으로 조금 이제 원래 좀 조정이 좀 들어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예, 그 단기간에 지금 2달 넘게 지금 강하게 올랐고 글로벌 증시가 오늘 또 이제 급하게 좀 밀리는 이유는 어제 이제 관세 타결하고 나서 그 재료가 이제 선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중국도 중요하잖아요. 중국 관세 연장 그 최종 합의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인도 이들 나라도 중요하잖아요. 예, 미국에 또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거 많이 공급을 하니까. 요 네 나라도 지금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서 저는 이제 8월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온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들으셔야 되는데 요 그림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 뭘 느끼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대형 지수하고 중소형 지수거든요. 예, 요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S&P 500이 여기 최고점에서 지금 저항이지 않습니까?
아래쪽은 너쉘 2000 지수입니다. 너쉘 2000 지수. 대형주 올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대형주는 2021년도 코로나 고점을 완전히 돌파했지 않습니까? 근데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고점 돌파 못했잖아요. 이게 이제 25년 만에 이격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격이 대형주하고 소형주하고 이렇게 벌어진 경우가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 그린스판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경기를 대변하는 지표가 바로 러셀 2000 지수라고 하잖아요. 왜? 대형 지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끌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개인들도 수익이 날라면 이 러셀 2000 지수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격 벌어진 거 보십시오.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번 조정이 8월 달에 끝날지 아니면 9월 달에 끝날지, 제가 이제 장담 못 하는데 이번에 조정이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마지막 매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국내 증시. 그건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설명드렸었고, 하반기에 이제 조금 제가 더 깊게 들어가서 지금 이제 주도주의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 이제 상반기 때 못 올랐던, 아까 삼전 반도체는 삼성전자. 그다음 2차 전지 필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가 우리도 못 움직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코스닥 90% 가지고 있죠. 근데 상반기 때 지수는 3,200 넘었는데 내 종목은 왜 그래? 라고 하시는 그 시청자님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포한 데가 어디냐? 주식시장입니다, 바로. 다소의 이제 수급 쏠림 때문에 얘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늦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너셀 2000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대형 지수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죠, 그동안. 근데 이번에는 이게 벌어졌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또 봐서는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의 소형주가 움직인다, 소형주가. 그럼 우리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장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번 조정 끝나고 나면 그때는 소형주 움직일 때 여러분들 매수 기회도 안 줍니다. 매수 기회도 안 줘요. 왜 그럽니까? 상반기 때 대형주 움직인 그 파워를 보십시오. 소형주는 매수 기회도 이제 안 준다니까 여러분들 매수 기회도 안 주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플 수 있으나 이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상반기 때 못 벌었던 거 아니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손실 났던 금액 한 번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게 우리 시장은 더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보다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 단기 이제 조정 구간이니까 조금 타이밍 조절하시고 비중 조절하시고, 조정 마무리될 때까지 우선은 단기적으로 시장 관망하시되 하반기로 겨냥한 이번 조정은 상당히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조정이 나오겠죠. 지금 오늘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아름다운 조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의 갭이 지금 너무나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작은 종목들, 여러분이 들고 계셨던 그 고생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빛이 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한번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봐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희 전반과 후반 이 색깔이 다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이 두 분한테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달라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해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저희와 손잡고 8월 달에도 충분히 이 계좌 수익 플러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께서 김문만 전문가님 타이밍에 자주 나와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을 좀 가려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네. 한번 읽어주면 우리는 절교 아니야.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강사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전으라차차차님도 황금마른님도 해주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조정이다. 여기에 동조해주시는 분들이 끄덕끄덕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다음으로는 전화 왔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641번 쓰시는 분께서요. 금호석유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 13만 원이라고 써주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13만 원이면은 직전 고점 부근의 가격입니다. 오늘 현재 주가는 11만 8천 원권 기록하면서 약간의 손실 구간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호석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봉만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수급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수급 변화. 예. 여러분들 오늘 그 시장 밀 때 그 업종을 보게 되면은 방산 쪽이 좀 많이 미네. 제법. 그죠? 조선 쪽도 어제 올랐다가 하나오션 빼고는 좀 밀리는 깊이가 좀 깊죠. 예.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수급 지금은 모르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시장 밀 때는 정신 없잖아요. 예. 근데 메이저들은 이제 요럴 기회를 해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죠? 예. 뭐 상반기에 오른 것도 없고 뭐 하반기 때 이제 유가 좀 많이 올라가겠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10%면은 금호석유는 그대로 홀딩 유지해 나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제 거래가 안 나오니까 지금 매수 물량까지 그대로 보시고 아마 월봉마선 아마 이번 달 말이나 특히 이제 정유라든지 하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때 많이 움직입니다. 찬바람 불 때. 예, 여름철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요거는 약간 중기로, 단기로 보지 마시고 중기로 홀딩해 나가시고요. 우선은 이제 13만 원 돌파가 한 건인데 요 박스권, 왜냐면 6개월 동안 계속 행보했기 때문에요. 요 박스권 아마 돌파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마디만큼 보시는 거예요. 마디만큼. 예.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이면 박스권 상당히 매수하셨구나. 여기서. 그죠? 좀 물리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조금 11만 원 정도 밀면은 한 5%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건 약간 하반기까지 보시는데 최소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작년 최고점. 뭐 실적을 보더라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예. 그다음에 그걸 이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좀 연말까지 본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 이상 봅니다. 17만 원 이상. 그래서 요건 약간 호흡을 좀 길게 하시는데 최소 15만 원, 16만 원 일자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사보셔도 괜찮겠다. 시청자님 포트 내에서 현금 좀 있으시고 여력도 있으시면은 11만 원 정도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시간 투자만 좀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기대하면서 들고 가보시죠. 네. 자, 그리고 ESL님, 김봉만 전문가님 멋져요. 위로됩니다. 자, 그리고 전으라차차차님께서 봉만이 형과 종복이 형의 궁합이 잘 맞아요. 그리고 슈팅스타님, 네. 그저 소리 없이, 이게 뭐예요? 울수록 서러워.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조재즈님이 요즘 부르시는 이름이 뭐였죠? 요즘 노래요? 모르시나요였나요? 그 노래 그거 맞죠? 맞아요. 저는 이거 모릅니다. 울부짖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 기다리는 나를 뭐 하면서 네? 막. 저기요. 오늘 시장이 지금 죄송합니다. 노래 부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지금 시장 분위기 뭐 울부짖고 예. 싶어가지고 갑자기 포효가 잠깐 나왔네요. 모르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모르는 채로 네.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그 노래는 모르고. 자, 코스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코스피 3.76% 내리면서 3,100선에 가까워지고 있고 코스닥은 거의 4% 가까이 밀어버리고 있네요. 지금 모야이건님께서 딱 필명과 같은 모야이건 보자마자 모야이건 왜냐면 휴가 와 있는데 이건 무슨 일인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뭐야, 오늘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시장 상황. 남은 시간 1시간 정도 있는데 아유. 여기서 어떤 반전 아니면 조금의 희망이 보이기를 바라면서 다음 종목 좀 가볼게요. 이렇게 좀 네. 자리를 떠나 있는데 갑자기 시장 빠지고 이러면 데이터를 바로 볼 수도 없고 대응도 안 되고 뒤통수 맞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일단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황금마루님의 종목인데요. 중앙첨단소재 보겠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쭉 올라오면서 리튬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엄청났었죠. 그중에 한 종목입니다. 중앙첨단소재.
매수 가격은 2,900원이고요. 좀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셨군요. 25% 단기 중기 목표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바닥에서 리튬 가격과 함께 급반등하니까 베팅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 일단은 손실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요. 고점을 최근에 찍고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이거 확 주저앉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쫙 올라오면서 이 종목도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쪽? 소재 쪽은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재료 나올 붐이 많이 있잖아요.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일단 부각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상당히 급등락이 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 요동을 치는데. 근데 이제 차트 보니까는 지금 보면 더 빨리지는 없죠. 그죠? 여기서 급등 나왔다가 85,000 이하에서 다시 한번 급락 나오고. 리튬 가격 급등 나올 때는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근데 이렇게 급락이 다시 원위치 했는데, 요때 우리가 뭘 봅니까? 국내 이제 소재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아니면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봐야 되는데, 근데 크게 영향 안 미치죠, 사실은. 오늘 시장 빠져서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미는 거고. 더 이상 이제 리튬 가격에 이제 영향 받을 일이 없고, 앞으로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얘는 지금 8만 유안이 생산 원가잖아요. 손익분기점이 얼마입니까? 12만 5천 위안.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이죠. 그러니까 12만 5천 이하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똔똔이야. 근데 앞으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강물이 올라가겠죠. 왜 그래요? 중국 정부에서 9월 달에 구조조정, 공급 구조조정 그거 발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번에 첨단 소재까지 지금 같이 들어가잖아요. 최대 30% 감축. 철강도 물론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시죠? 그거 엄청난 재료입니다. 내년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은 쇼티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중앙 첨단 소재도 그 홀딩 가능하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진단해드렸는데 월봉에서 지지맥점이 일어났잖아요, 지난달에. 거기서 딱 돌리는 반등 들어온 거죠. 거기서 월봉 차트 보십시오, 여기. 그죠? 근데 거래가 지난달에 나왔고 일단 하방 브레이크 걸렸고, 이번 달에 이제 거래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거래가 좀 안 나오니까 조금 흘러내리는 양상입니다만은, 근데 이런 종목은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등 줄 때 121선을 처음 돌파하는 요 구간, 장기 계속 하락 나오다가 한번 올라올 때 121선을 처음 터치할 때는 그때는 단기를 한번 반이나 챙기시는 거야. 거기 얼마입니까? 4,000원에서 한 4,100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미 저쪽 잡았으니까 이후에는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끌고 가시는데, 그 다음 2차 목표가 얼마죠? 올 4월 달에 여기서 고점 나왔죠? 5,000원 초반 정도, 5,500원. 그래서 1차 목표는 4,200원 전후, 2차 돌파 시에는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그 가격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터닝이 나올 때 어떤 섹터든 간에 그때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펼쳐지는, 옥석 가리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 2차전지도 2023년도 이때처럼 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치킨 게임 이후에는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기업별 이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표 기업들, 포스코피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소재 쪽은 요 정도만 일단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요거는 일단 참고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홀딩입니다. 네, 중앙 첨단 소재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보유를 해 가시면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더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고해주신 김봉환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시장 어려운데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 위로받았고요. 또 든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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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배당 소득세 관련돼서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투표를 해주셨는지도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동접자 수가 1,800명까지 늘어났네요. 확실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예. 주변에 이게 하락하고 손실나도 말하기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게시판에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들 저희도 다들 공감하는 내용들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레키쇼 주제 1위와 2위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자, 배당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예.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나온 그러니까 오늘 확정된 세제 개편안 이 내용이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물론 구간이 있지만은 최고 세율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50%에 육박한 상황이었고 지금 바뀌게 되면은 최고가 30%대 중반으로 조금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배당 유인책을 쓰겠다라고 이번 정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당초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보다는 좀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된 당근이냐라는 데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키쇼는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시장 걱정 너무 많으시죠? 남은 시간 동안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 종목 진단 요청 많이들 해주셨는데 이거 다 못 받으셨잖아요. 오늘 밤 8시 30분입니다. 이때 미스터 진단에서 2시간 반 동안 어마어마하게 받을 예정입니다. 0221283388로 미리미리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힘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